황금 물결 넣을 때는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요. 특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유독 축산, 화훼 농가의 시름도 깊은데요. 네, 해법이 있을까요? 230만 농협조합원의 대표시죠. 농협중앙의 김병원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8년에 단위농협 직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그랬습니다. 네, 230만 이제 농협 직원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줄곧 캐치프레이드로 내세우신 게 개혁이세요, 개혁. 네. 개혁 잘 되고 있습니까? 개혁, 말 그대로 어려운 것이지만요. 적은 것부터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농협개혁. 개혁의 가장 중심은 역시 리더가 주인된 눈으로 네. 잘못된 관행을 찾아보면 네. 개혁에 가장 적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서요. 네. 지금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남해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의 농협 케미칼이라든지, 농협 홍삼, 이런 회사들의 서울 본사를 네.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방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리더들이 공장에 있는 생산직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올려서 결국은 농가의 그 생산비를 절감해줘야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방 이전을 통해서 아껴진 그 비용으로 비료 가격을 17.6%를 내리고 그리고 농약 가격을 7.6%를 내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 생산비를 약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이런 적은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왜 과거엔 서울에 있었나 싶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농민들과 함께 있어야죠. 캐치프레이즈 비전으로 제시하신 게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시기엔 농민은 안 행복하고 농협 직원들만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가 소득은 결국 한 3,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농협 직원들의 급여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협 직원들이 농협 직원의 본연의 가치가 뭔가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농협이 갖는 의미는 주식회사하고 엄격하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최대 이윤이 목적이잖아요. 농협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농민의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마치 이윤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농민의 마음 또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농촌은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소득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지만 속을 내다보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농가 소득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농업 소득은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농민들이 삶에 항상 행복해지려고 하면 농업소득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농업소득이 정체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농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올려가려고 하면은 농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가격을 받아주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또 2차 산업,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려주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정부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다니면서 얘기가 농민들이 그와 같은 6차 산업을 하는데 기술과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올해도 쌀 농사는 풍년을 맞았는데 이 농민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쌀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문제 뭐 해법은 없을까요? 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 떨어졌으니까요. 네. 한 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네. 금년에 이제 이렇게 많은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대풍을 맞이해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그러니까요. 또 같이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은 굉장히 그 가슴이 지금 좀 이렇게 뭉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쌀 가격이 내려간 건 뭐겠습니까? 공급이 과잉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과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산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비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생산 조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들을 먹일 수 있는 조사료를 우리가 벼에서 바로 조사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네.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국민 1인당 밀가루를 32kg 먹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먹죠. 32kg 네. 먹는 거예요. 쌀은 지금 얼마 먹냐? 국민 1인당 62kg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62kg의 절반을 우리는 밀가루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한다면, 네. 절반만 대체한다면 약 80만 톤의 쌀을 우리가 그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 있어요. 따라서 농협이 지금 쌀가루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쌀 과자 공장을 만드는 등 네.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농협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양곡 대표도 하셨고 쌀 유통에 대한 뭐 네.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수매한단 말이죠. 네. 수매한 쌀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수매한 쌀들은 거의 이제 전국에 있는 그 160개 되는 RPC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정도 하고 보관도 하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 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전국 시장에 저희가 유통을 하는데요. 전국 시장에 거의 한 3조 원 정도를 농협이 유통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쌀들도요. 다양한 쌀들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쌀룬이 붙어 있는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맞는 그런 이 쌀 모형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세대 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쌀이 20kg에서 10kg 또 심지어 5kg 네. 이렇게 이 단위가 많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쌀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끔 소비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는 제철이 이때 되면은 택배로 이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소비가 되고도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조절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자꾸 이렇게 수매를 해주다 보니까 예. 생산이 줄어들질 않는다. 농민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거 재배하는 것보다 쌀은 사주니까 예.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보면요 매년 줄고 있어요. 실제로 생산량은 줄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면적이 줄어드니까요. 네. 이게 대체 작목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농민들이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먹어줘야 할 식량은요 한 400만 톤 됩니다. 뭐 생산량이 420만 톤이에요 금년에. 네, 네. 그럼 남은 게 20만 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부가 사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은 갖고 있는 돈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생산 과잉량이 그다지 많지 않는데 결국은 수입량이 그만큼 지금 많은 거예요. 약 40만 톤 정도를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전체 쌀 소비량이 이 쌀 생산량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민들은
넌 갖고 있는 거 네.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 축산농가, 화훼농가가 많이 좀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우려 많이 들으시죠? 네, 특히 화훼농가가 지금 직격탄을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경사의 꽃이 전체 전체 꽃 소비량의 80%가 그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영란법이 발효가 됨으로써 네. 그 조화나 또 뭐 화학 같은 경우가 대폭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네. 지금 당장에 그 화훼 시장에 보면 소비량이 30%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김영란법이 분명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 화훼 농가들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화훼 농가들의 그 농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서 이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영란법의 어느 한 부분인 농업 부분은 반드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네. 농민들이 이 법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현장 강조하셔서 뭐 현장 매일같이 가라고 직원들 네.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어떤 거고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농협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뭐 농민들의 그 한결같은 얘기는요. 농업에 대한 기술의 문제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네. 농협 역시 지어놓은 농산물을 어떻게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쪽에 농협의 모든 역할이 네. 저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어놓은 농산물들을 산지에서 잘 선별하고 그리고 그 유통 과정을 단축을 시켜서 그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비용들이 농가의 수직 가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의 체계를 농협이 네. 많이 단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네.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결국은 유통 과정에 과잉 생산에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도 저희가 네. 전 세계의 이 농협 무역을 통해서 수출에 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기 동안 이제 뭐 시작하셨으니까 아직도 3년 6개월 남았는데 이 네. 기간 동안 많이 개혁돼서 네. 농민들이 농협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네. 믿게 그런 농협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